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한다면 다수의 트레이더들은 단언컨대 거래량을 고를 겁니다. 코인판 전설 원효띠도 3천억을 벌기까지 차트에 선 안 긋고 부조지표 안 쓰고 오로지 캔들과 거래량만 봤다고 하죠. 그럼 혹시 여러분도 트레이딩을 할 때 거래량을 체크하시나요? 만약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거래량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나요? 저는 99%의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거래량을 보고 계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래량 분석이 잘못된 이유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흔히 알려진 거래량 매매법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 시드를 폭발적으로 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두 개의 동일한 비트코인 차트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비트코인 차트니까 당연히 같은 가격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한쪽의 비트코인 차트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동일한 비트코인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못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한쪽은 거래량이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은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못하는,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 걸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셨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래량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에 있어 올바르게 거래량을 보는 방법,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거래량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에 있어서 차트는 움직이고 이 거래량을 봄으로써 많은 돈이 들어왔나 혹은 적은 돈이 들어왔나를 직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같은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다르게 보이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주식과 코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거래소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거래된 모든 데이터는 결국 한국거래소 KRX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모든 거래 데이터가 단 한 곳으로 취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거래량 매매법은 꽤나 잘 먹힙니다. 장마밤 때 거래량 급등 종목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등등 말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죠? 거래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만 해도 3개가 있고 해외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거래소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곳만 해도 5개 이상은 될 거예요. 이처럼 암호화폐는 각각의 거래소에서 쌓인 데이터들이 주식처럼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수많은 개별의 거래소에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량 등의 데이터가 각각의 거래소마다 수치가 다른 결과값이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비트코인 차트인데도 값이 다른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내 잘못된 판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는 차트에선 거래량이 폭발해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트는 내 판단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즉 잘못된 관점으로 매매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분들이 거래량 매매를 통해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거래량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내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관, 세력, 마켓 메이커들이 활동하는 큰 거래소의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이낸스는 모든 코인 거래의 70%의 점유율을 장악하는 규모가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실제로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캔들, 체결, 거래량 등의 데이터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 그럼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선물을 하는 분들은 트레이딩뷰 종목 검색창에 BTC USDT P를 검색해서 이렇게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BTC USDT 이렇게 반응 현물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가장 정확하고 건강한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으니 거래량을 활용한 가장 승률이 좋은 매매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들에는 대부분 ICT 이론을 통한 전략을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초기에 보여드렸던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유독 비트코인에서 잘 맞는 경향을 보이며 돌파 매매와 시너지가 좋은 매매 전략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며 상승하는데 거래량을 살펴보면 점차 줄어드는 양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잘 달리는 자동차와 같지만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엔진 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격을 높여주는 엔진 자체의 힘이 줄어들다 보니 가격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양상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가렌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며 내려가는데 반대로 거래량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캔들 속 내부에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차트는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락에서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되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이버전스를 배운 사람들이 5분, 30분, 1시간 같은 단기 타임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하고 매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기 봄에서 보이는 다이버전스는 대부분의 노이즈, 즉 잡음일 뿐이고 시장 구조와 변화는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단기 타임프레임에서는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쌓이기에 부족한 시간일 테고 단타, 매매봇, 스캘퍼 비중이 높아 일시적 변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일봉 이상의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누적되고 시장 참여자의 의도가 반영되며 가격과 심의 데이터가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큰 틀에서 볼수록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캔들 패턴의 거래량을 대입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시장에는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잡한 캔들 패턴을 모두 메우다 과잉 분석에 빠지게 되는 불상사가 늘 발생하죠. 만약 내가 캔들 매매를 통한 플레이에 매번 실패했다면 수많은 패턴 대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캔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꼬리가 있는 캔들입니다. 꼬리가 긴 캔들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의 힘이 한쪽으로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되돌린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캔들을 바로 망치형,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차트의 추세 전환 구간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며 어느 쪽이 이겼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적 캔들입니다. 먼저 망치형 캔들은 아랫꼬리가 매우 길고 몸통은 위쪽에 위치하며 윗꼬리는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형태를 띠며 대체로 하락 추세의 바닥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망치형 캔들은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대체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래량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생성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하락을 매수세가 흡수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밤댕이고 다음 캔들에서 양봉으로 이어진다면 반등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매우 길고 몸통은 아래쪽, 아랫꼬리는 짧은 형태를 띠며 위로 강하게 밀어 올렸지만 매도세가 그 상승을 대부분 되돌려버린 구조입니다. 이는 상승의 힘이 약해짐을 알 수 있고 하락 전조 증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내릴 수 있는 판단이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긴 윗꼬리가 만들어진다면 가격의 천장임을 판단하는데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며 큰손이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추세 반전의 조짐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타난다면 더더욱 반전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거래량이 큰 상태에서 꼬리를 만들어냈다는 건 돈이 실제로 밀고 당겼다는 의미를 합니다. 같은 모양의 캔들이라도 거래량이 없는 꼬리 캔들이 발생한다면 이건 방향성이 아니라 노이즈, 즉 잡음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렇게 큰 돈과 함께 움직였을 때만 이 패턴들이 진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멘텀 돌파 매매법입니다. 모멘텀 캔들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개념은 바로 직전에 업로드했던 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겠으며 이번 거래량 영상과 대입해서 같이 보시면 완성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제대로 보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 가지 매매법을 얘기해봤습니다. 다이버전스, 꼬리 캔들, 모멘텀 돌파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매매법은 ICT처럼 복잡한 구조나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매매 전략들입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거래량과 함께 보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실전 전략들이에요. 이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진짜 힘을 이길 수 있는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간단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차트의 본질을 잊은 채 지표 매매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악용하여 많은 유튜버들이 어그로성 매매 전략을 소개하고 본인의 사업 수익을 올리는데 활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진 못하더라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 정도는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진리가 그렇듯 쉬운 만큼 그 효과는 적고 어려운 만큼 가치가 큽니다. 물론 저 또한 지금까지 유튜브 속성에 맞게 제가 하는 플레이에 그 일부 간단한 것들만 보여드린 것이고, 이 트레이딩 시장에는 더 무궁무진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접해보실 만한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룬 교육자료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 자료는 구독을 누르신 후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12월 1일에 배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